좀 일찍 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걸 좀 늦게 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최근 최종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드디어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죠. 11월 2일자로 해석이 나왔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는데요. 이걸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최종 1주택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최종 1주택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바로 2021년 1월 1일, 바로 이 날짜인 거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로 됐다. 그러면은 정부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너는 팔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취득일로부터 비과세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21년 1월 1일 그 당시에 2주택 이상 다주택 상태다 그러면은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았으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불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에서 하나를 팔고 1주택이 됐는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최종 1주택이 적용이 돼서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다시 새롭게 2년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16년 5월 그리고 B는 18년 6월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A를 먼저 팔아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B주택을 먼저 판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21년 2월 달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인 거죠. 정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귀찮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2주택에서 1주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1주택이 21년 1월 1일 넘어서 팔았으니까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돼서 B주택을 판, 즉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플러스 2년 있다가 팔라는 겁니다. 23년 2월부터. 원래 이 A주택은 당초 취득일이 16년 5월이었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직전 주택의 양도일, 즉 21년 2월부터 추가 2년 보유한 상태에서 팔아야지 비과세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볼 건데 앞에 사례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먼저 있었던 주택 C주택을 조정지역일 때 샀어요. 18년 1월. C주택이 조정지역이고 D도 역시 조정지역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나중주택이 언제 사는지가 중요한데 2018년 9.13 그리고 2019년 12.16 사이에 샀으니까 19년 6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팔면 비과세죠? 2년 안에 C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겠죠. D주택을 판 날짜가 역시 이것도 21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2년 추가 더 있어야 되는데 C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파시면은 본인은 이미 거주를 했으니까 비과세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주택을 18년 1월 달에 사고 2년 거주를 하신 후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D를 추가로 매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D를 먼저 팔고 C를 팔면 이때는 추가 2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리셋이 되면서 거주기간도 함께 리셋이 돼버려요. 그럼 C주택에 산 사람이 비록 2년을 이미 채웠다 할지라도 D주택을 팔고 나서 다시 새롭게 2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사 갔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최종 1주택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2년 하지 않고 취득일로 간다는 거예요. A가 16년 5월이고 B가 18년 6월이고요. 순차적으로 A를 먼저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죠. 이때 21년 2월, 21년 5월 같은 연도에 B를 매도하면 그때는 곧바로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지역이니까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거주를 했다면 곧바로 비과세가 되겠죠. 같은 연도에 팔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된 상태에서는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따져가지고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사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A, B, C 모두 다 2021년 되기 전에 다 취득을 하고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과세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슈가 계속 생겼어요.
3주택에서 하나를 팔고 2주택이 되는데 그 남아있는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 계산을 하니까 비과세 기간을 좀 약간 당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가 2년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신 분들이 나와요. 내가 2주택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사서 3주택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부를 팔고 남아있는 2개가 일시적 유택 비과세가 되면은 이때도 당초 취득일로부터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가 A는 15년 10월, B는 19년 1월, 그리고 C가 19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C주택을 매도를 해요. 당연히 세금 나오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주택이 A, B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은 이때 곧바로 당해주택 취득일로 이렇게 일환이 타당하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주택 상태에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도 과연 그때도 비과세가 될 거냐? 그럼 만약에 2021년 1월 1일이 되고 나서 새롭게 취득하고 파는 경우에도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기재부에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질의 회신으로 가서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가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라고 나오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자, 요지 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그러니까 비록 21년 1월 1일 그 당시에 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거에 해당이 된다면은 당초 주택 취득일로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면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 가는 거니까. 문제는 1번입니다. 질의 1번.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이제 세금을 내고 양도한 다음에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주택인 거죠. 그때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방법은 부침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하라고 나옵니다. 그 사례를 볼 건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회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례 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하고 3은 제2안이 타당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안이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겁니다. 1안은 뭡니까? 당해주택 취득일이고요. 2안은 뭐냐면 그 직전에 판 직전주택 양도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C주택,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날짜가 21년 1월 1일이잖아요. 그 전에 취득하고 양도를 전부 다 했다. 이때는 조금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A를 2010년에 취득을 했고 B를 2015년 그리고 C를 2020년, 그러니까 21년 되기 전에 전부 다 취득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A를 팝니다. 21년 되기 전에. 그럼 남아있는 B하고 C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비록 21년 1월 1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지만 이때는 추가 2년 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인 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유리하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례 1처럼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례 2입니다. 사례 2는 조건을 잘 보세요. 추가 취득한 거는 21년 되기 전에 샀고 그 중에 일부 취득한 거는 21년 1월 1일 넘어서 팔았습니다. 이때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직전 주택 양도일, 즉 A주택 양도일 21년 3월 1일부터 기산을 합니다. A 2010년 4월 1일, B 15년 4월 1일, 그리고 C를 2020년 10월 1일. 그러니까 21년 되기 전에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언제 팔았다고요? 21년 1월 1일 넘어서 팔았다고요. 이때부터는 좀 뭔가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3월 달에 A를 팔아서 세금을 내고 B하고 C가 남았는데 이때 B 주택 비과세 판단일은 당초 취득일인 1안, 즉 15년 4월 1일이 아니고 직전 주택 양도일, 즉 A 양도일인 21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이때로부터 2년 추가 보유 또는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뒤로 이제 밀려나 버리는 거죠. 다만 사례 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해당 회신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여기 사례로 보면은 B주택이 되겠죠.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1월 1일부터 양도할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니까 이미 그 전에 팔아버린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관련 내용이 7월 12일 날 기재부 보도자료가 나와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해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3주택을 20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취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매각하고 팔았을 때 좀 일찍 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걸 좀 늦게 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이제 사례 3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3번은 뭐겠습니까? 취득한 것도 양도한 것도 전부 21년 1월 1일 넘어서 한 거죠.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예요. C주택 취득일 그리고 A주택 양도일을 모두 21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냥 이안 A주택 양도일,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라라는 겁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명히 다주택 되면 규제한다고 했는데 감히 2주택에서 하나를 더 사서 3주택을 만들고 또 팔고 남은 2주택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이건 안 해주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 12일 날 기재부 보도자료가 나오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액션을 좀 못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텐데 해석이라는 게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최종 1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문을 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추가 2년 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예규 같은 거라는 걸 살펴보면 또 이게 종전주택 당초 취득일로 가서 있는 것도 좀 삭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케이스마다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지 절세의신에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길고 어려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